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 법령에 관한 내용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농산물 품질 관리 법령은 3개 법으로 구성이 됐죠. 제가 OT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개 법인데 그 중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법이 농산물 품질 관리법이죠. 자, 품질 관리법 내용을 잠깐 잡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 자체에서 법령 과목은 3개의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중에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입니다. 자, 농산물 품질 관리법은요. 조문 자체도 가장 많고요. 출제 비중도 가장 많습니다. 자, 우리 과목이 25문항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 농산물 품질 관리법은 기본적으로 1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문 자체도 123개 조문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의 내용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품법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줄여서 농품법 이렇게 보통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해두실 부분들이고요. 항상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땐 여러분 그렇죠. 조문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잠깐 잡아드리면 법 조문 내용을 우리는 충실하게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시험 자체가요. 조문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시험상에서 잘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을 잠깐 살펴드리면 자, 기본점들 우리 숫자에 관련된 내용들 그죠? 이 숫자 내용들은 항상 정돈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뭐 3개월 전, 1개월 전, 또 뭐 우리가 말하는 뭐 10일 뭐 이런 숫자들 있죠. 숫자 내용들은 정확히 봐셔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조문상 내용에서 주체에 관한 문제도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이 문제죠. 누가 하는 거냐. 그래서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는 거냐 우리 국립품질관리원장이 하는 거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체는 누가 하는 거냐 이것도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중점 둘 것은 조문을 볼 때 자, 우리가 뭐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 자, 또는 자,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같은 것은 우리가 기속조항, 아래는 재량조항 이렇게 해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보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당연히 내용적인 문제에서는 법문 내용이 되겠죠. 자, 법문 내용입니다. 자, 법문 내용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한 가지 종류나 유형들을 나열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암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행 과정에서 제가 다 체킹을 해 드릴 겁니다만은 꼭 체킹을 같이 하시면서 보는 습관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것은 우리 법령상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자체가 효력상으로 나누면 우리가 일반 성문법을 구별했을 때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명령 등이 있잖아요. 그때 명령에 해당되는 바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 특히 시행규칙 내용, 자, 이 시행규칙의 내용을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다뤄지는 표 같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표를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고 하면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출제가 좀 자주 됐거나 또는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내용까지도 체킹한다 라는 의미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은요. 자, 장으로 따지면 보통 이제 9장까지 있는데 우리 교재 목차로는 7개로 이렇게 목차를 정리해 놨습니다. 전체 무엇을 봐야 되는가 잠깐 살펴드리면 자, 첫째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서는요. 가장 처음에 총칙에 관한 내용은 서론입니다. 어느 법이든 출발할 때 총칙의 내용을 정하고 있거든요. 총칙의 내용에서는 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목적에 관한 문제는 기본이고요. 여기는 용어정의입니다. 자, 이 용어 문제는 어느 법이든 간에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고요. 우리 농품법이든 또 우리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이든 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이든 기본적으로
용어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총칙은 아마 이게 핵심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장이 보통 우리 농산물 표준 규격에 관한 문제. 항상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표준 규격이라든가요. 또 우리 품질 관리입니다. 자, 이 테마를 공부하는 것인데, 자, 표준 규격 및 품질 관리는요.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많습니다. 자, 많고 아마 이 부분이 우리 교재도 아마 3장에는 지적 표시까지도 이 포함해 가지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많고 내용이 많다는 것은 출제 비중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기본이 표준 규격에 관한 문제 나올 것이고요. 자, 몇 가지만 적어드릴게요. 표준 규격.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산물 우수 관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수 관리 문제도 출제가 뭐 자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우수 관리 파트도 일단 정돈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이력 추적 관리에 관한 문제. 자, 전부 다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력 추적 관리 문제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아울러서 사후 관리. 자, 이게 이제 보통의 내용인데 우리 교재는 추가해서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문제까지 여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테마는요. 일단 우수관리 문제든 이력 추적 관리, 지리적 표시에 관한 문제들은 아주 출제가 잘 될 것이고요. 지리적 표시도 아주 출제 많이 되는 파트 중 하나죠. 이력 추적도 마찬가지. 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우수관리 문제죠. 이런 것들 출제가 잘 됩니다. 역시 표준규격도 잘 나올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마 2장에 나와 있는 이 표준규격이나 우리 품질관리 쪽은 대단히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가볼거는 우리 유전자죠. 유전자 변형시키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줄여서 유전자 변형만 쓰겠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에 관련된 장이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표시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거짓 표시 등에 관한 금지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논의가 될 사안 중에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바꿔서 안전성 조사입니다. 안전성 조사도 한 테마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조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바꿔서 우리 검사고 검정입니다. 검사 검정에 관한 문제도요. 일반적인 유효기간을 포함해서 나오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공부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복잡하거나 이게 좀 나올 확률이 적다. 근데 한두 번 출제가 됐다고 해서 다 암기해야 될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최소한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외우고 나머지는 또 감각에 의해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 검정에 하나 더 보충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보칙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벌칙입니다. 자, 보칙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리 농산물 품질 관리사 직무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 좀 보시면 됐고요. 자, 벌칙은 말 그대로 형벌이나 과태료 등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것도 다 외우려고 하면 아주 양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 가지만 보고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출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농품법에서도 13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자,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한다면 물론 다 맞으면 좋겠죠. 하지만 뭐 10개 정도를 맞는다 뭐 이렇게 잡으셔도 좋고요. 어쨌든 농품은 대표법이고 앞으로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보더라도 가장 알아야 될 기본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꼼꼼히 하면 10개 정도를 맞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금 더 실수하더라도 9개 이상은 좀 맞을 수 있는 이 정도 잡아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중 자체는 앞쪽에 좀 더 비중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또 우리 안전성 조사, 검사, 검정 뭐 이런 쪽이니까 어쨌든 표준규격 품질관리 쪽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법령에 관한 기본사항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농품법에 관련돼 가지고 자, 우리 이제 구체적 목적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일반 우리 목적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13회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총칙에서 목적이나 용어적인 문제 출제가 잘 나있죠. 특히 용어적이나 목적 이런 것들은 13회 시험에 나왔었고 뭐 11회도 출제되고 했기 때문에 잘 출제된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농품법
자, 농산물 품질관리법인데 재정 목적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자, 목적 사항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자, 우리 조문의 내용을 보는데 1조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상품성을 향상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목적의 기본적인 내용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입니다. 이 품질 관리가 가장 출발점이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품질 관리하게 되면 자, 궁극적으로 처리할 목적이죠. 자, 품질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의 기본적인 안전성이나 내지는 상품성 향상 나오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 향상입니다. 그죠? 안전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상품성입니다. 상품성이 향상된다. 안전성 확보나 상품성 향상이 되겠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유연화했죠. 자, 공정, 투명입니다. 자,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유도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자, 안전성이나 상품성에 관련된 문제, 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유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나옵니다. 자,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겠죠. 자, 상품성이 향상됨으로써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또 한 가지는 자, 공정하고 자,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유도함으로써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품질 관리를 통해서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라는데 그런 과정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품성이 향상될 수 있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유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 목적 사항인데요. 아마 과거 우리 8회 시험에서는 가로넣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성 가로놓고 뭐 상품성을 가로놓고 또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인데 여기도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면 틀렸죠. 생산자 보호는 여기 너무 소득 증대 나오잖아요. 뒤에는 소비자 보호.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13회 시험에서는 목적이 아닌 것하고 나온 것이 우리 가격에 관한 문제죠. 다시 말하면 자,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한다. 자, 농품 목적이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것은 틀린 점이 되겠죠. 자, 목적상에서 적정한 가격 유지 이것은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자, 목적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우리 용어 정의로 들어갑니다. 2조 내용이죠.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는 자, 보시면 또 농산물에 관한 개념도 나오죠. 또 생산자 단체 문제도 나옵니다. 자, 또 있다면 우리 이력 추적 관리 문제도 출제가 되는 파트 중 하나고요. 또 유해 물질 문제는 아마 우리 13회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들 이제 정리하시는데요. 자, 용어 정의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농산물이 뭘 거냐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여러분들 자, 뭘 정리하냐면 일단 농산물은 농업 활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농업 활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라는 가장 기본점이고 자, 플러스입니다. 어디에서 정하나오죠? 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부령이라고 하면 틀리겠죠. 식품부 부령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일단 농산물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농산물은 농업활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자체가 자, 가공된 것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가공된 건 아니고 가공이 되면 농산 가공품이라고 합니다. 가공된 것이 아니고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어디에서 정한 거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요. 한 가지 부령에서 정한다.
자, 여러분들 불령, 우리 장관이 말한 불령에서 정한다면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통령령 정하는 것은 뭐냐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대통령 정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세 가지. 그래서 농산물의 현재 기본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는 첫째 농작물 재배업이라고 나오죠. 자, 보시면 농작물 재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배업도 자, 기본적인 농산물, 즉 활동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정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은 거기 축산업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임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농산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 특용 작물에 관한 거라든가요, 또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채소 같은 것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적인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농산물 개념에는 농업활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산물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또 불령하면 틀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보통 세 가지 나오죠. 농작물 재배업, 그리고 축산업, 그리고 임업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죠? 좀 더 세세한 우리 재배업의 종류라든가 축산업 종류 같은 것은 아직은 출제는 안 됐지만은 일단 의미 자체로 본다면 농작물 재배업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죠. 보시면 좀들 뭐 식량이든 채소든 또 우리 과실, 화훼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약용작물도 들어가죠. 특용작물 들어가겠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농작물 재배업에 들어갈 것이고. 자, 축산업은 여러분 동물의 뭐죠? 사육하거나 또 증식하는 거죠. 부화하거나 또 종축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임업입니다. 자, 뭐 그건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가공된 것은 농산 가공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농산물 개념은 이렇게 하나 접어두시고요. 자, 그 개념 문제가 과거 7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산자 단체입니다. 이 생산자 단체 문제는 역시 또 우리 출제가 한번 됐던 파트이기도 하고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요. 자, 농업, 농축, 그리고 식품 기본법이죠. 즉 식품산업기본법인데요. 자, 거기서 말하는 생산자 단체하고요. 자, 저기서 줄여서 보시면 이 생산자 단체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법이 좀 달라요. 우리 농업이나 농촌 그리고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기타 기본법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자 단체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플러스입니다. 자, 농업 그리고 반선 우리 농촌 그리고 식품산업기본법이요.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는 생산자 단체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이 여기입니다. 자, 불령으로 정하는 단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생산자 단체라고 할 때는 일단 우리 농업이나 내지는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이죠. 농업기본법 갖다 줄여서 말씀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들어갈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불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들어갑니다. 자, 불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령이라면 틀리겠죠. 자, 농산물 파트에서는 대통령령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생산자 단체는 우리 불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 축산, 식품 불령이 되겠죠. 여기에서 정하는 단체입니다. 생산자 두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단체들은 크게 이제 뭐뭐에서 나누면 6가지로 여러분 나옵니다. 6가지. 자, 보시면 자, 농업이나 농촌, 우리 식품산업기업에 정하는 단체가 4가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게 첫 번째는 조합이나 내지는 그 조합의 중앙회가 들어갑니다. 자, 조합이나 조합 중앙회인데요. 이것은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자, 3가지가 여러분들 앞에 자, 농업 협동조합이 나오죠. 자, 줄여 쓰겠습니다. 자, 농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농협. 그래서 농업협동조합하고 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되겠죠. 여기는 생산자단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입니다. 자, 산림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가 있겠죠.
역시 여기서 생산자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여변처입니다. 자, 여변처 생산이죠. 자, 여변처 생산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변처 우리 생산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자, 이 세 가지, 자, 농협 그리고 산림조합이죠. 여변처 이 세 가지가 들어갈 것이고, 자, 두 번째가요. 자, 여러분들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법인 형태 만든 거겠죠.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이 들어갑니다. 생산자 조직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농업이나 내지는 농촌기본법인데 여기 이제 대통령 정한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틀리게 한번 출제된 게 전문 생산자 조직인데 전문 유통인 조직이다. 여러분들 유통인 하면 틀리죠.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여기다가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있죠. 자, 그 단체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 보시면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있죠. 자, 영농조합법인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농업회사법인이죠.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영농조합법인하고요. 자,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산자 단체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생산자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조합입니다. 조합이 세 가지.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중앙회. 중앙회 같이 가니까 여러분들 농협 그리고 산림조합. 여변처 생산협동조합입니다.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이건 어떻게 틀리게 나온다고요? 전문 유통인 조직하면 틀립니다. 생산자 조직입니다. 이것도 뭐 전문 소비자라든 뭐 이렇게 틀리면 말을 틀리게 만들기 때문에 생산자 조직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나오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그래서 생산자재 포함된 것 골라라, 또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 출제가 잘 되는 파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생산자체는 여러분 정리할 것은 일단 법에 정한 생산자체하고 그리고 부령으로 정한 단체입니다. 부령으로 정한 단체는 두 가지예요.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 법 또 시행령이 정한 단체가요 네 가지. 총해서 생산자는 6개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6개. 그래서 여기 4개, 여기 2개. 알겠죠? 여기 4개는 조합이 3개에다가 전문 생산자 조직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생산자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체킹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자, 물류표준화라고 나와죠. 자, 물류표준화 개념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에 관해서 각 단계별이죠. 각 단계라는 것은 운송, 보관, 그리고 하역, 포장이죠.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각 단계에서 우리 기기용기, 설비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자, 표준화시킨다는 말이죠. 규격입니다. 자, 규격화 가로치시고 뭐 규격을 시키는 것, 즉 규격화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자, 상호간에 바로 뭡니까? 호환성이나 연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물류표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표준화는 핵심적인 문제가 각 단계별 규격화, 목적은 호환성이나 연계성, 호환성, 연계성. 자, 이 표현들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농산물 우수관리가 나오죠. 자, 또 한 가지. 자, 농산물 우수관리에 관한 것을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농산물 우수관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력 추적관리가 나오죠. 이력 추적관리입니다. 자, 농산물 우수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자, 일종의 이제 세 단계 관계죠. 농산물에 관해서 우리 생산하면 자, 수확 후에 관리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유통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우수관리라는 말이 의미해서 나온 게 뭐죠? 자, 유해 요소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생산, 수확 후의 관리, 그리고 유통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에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겠다. 자, 유해 요소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자, 우수관리 인증을 부여해가지고 끊임없이 검사 등 해서 그 우수 상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우수관리이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력 추적 관리는 이력이죠. 이력상의 문제는 여러분 뭐죠? 자, 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력을 추적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기록 관리하겠다. 자,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 이것들 이력 추적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간간히 이렇게 말씀 나오겠죠. 자, 일반적 농산물의 생산이나 수확 후 관리, 유통 단계에서 유해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자, 이걸 써놓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력 추적은 정보에 관련된 겁니다. 정보를 하는 것 자체는 그 농산물 추적해가지고 자, 이력이 있다고 해서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해 가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이력 추적이기 때문에 정보에 관련된 사안이다. 대신 농산물 우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해 요소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유해 요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 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우수 관리. 이렇게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우리 11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력 추적 관리 개념을 물어보면서 거기 가로넣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용어를 쭉 써놓고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추적 가로먹고 원인 가로먹고 규명 가로먹고 그래서 실은 내용 자체의 핵심은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건데 우리 11회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약간 앞부분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쩐다고요? 농산물의 추적 그리고 원인을 규명, 그러니까 추적과 원인 규명 뭐 이런 내용을 가로넣기로 11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문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자,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말 그죠? 특정 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니까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다, 또 제조됐다, 또는 가공됐다 이걸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표시 개념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겠죠. 자, 지리적 표시입니다. 세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자, 농산물 우수 관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 문제, 그리고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 특징은 자, 우수 관리는 뭘 기억하겠죠? 유해 요소를 적절히 관리한다 이 말 들어가야 되겠죠. 또 이력 추적 관리를 하는 것은 이력, 문제가 발생할 때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력 추적 관리. 자,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지역적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제조됐는지 가공됐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지리적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동음 이이어 지리적 표시가 나오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동음 발음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다른 지역입니다. 발음은 똑같지만은 지역이 다른 그런 지리적 표시를 동음 이이어 지리적 표시다.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지리적 표시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개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유전자 변형 자, 농수산물입니다. 뭐 농산물이라고 쓰겠습니다. 농산물인데 자, 여기는 여러분 기본 개념상에서 유전자 변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변형은 자, 자연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는 겁니까? 자,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해 가지고 어떤 의도된 특성을 갖도록 만든 것이 유전자 변형인데 이 변형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자연적으로 이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공적으로 하는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개념은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지만 빨리 풀다 보면 놓쳐볼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체킹하는 겁니다. 자,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인공적이죠. 유전자를 변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된 특성을 갖도록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과를 크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된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를 분리하고 재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적으로 하는 거지, 즉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 자연적으로 한다면 틀린 질문이 된다. 자, 그것만 하나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유해 물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해 물질이 우리 13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유해 물질은 여러분 종류 중에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기 자, 잔류 남아 있는 농약. 자, 농약이죠, 농약. 농약은 유해 물질 되겠죠. 자, 또 여러분들 중금속은 당연히 되겠죠. 이런 것은 여러분 안 외워도 감각적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생 물질입니다. 항생 물질도 유해 물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입니다. 여기에도 유해 물질에 포함이 됩니다. 자, 또 우리 병원성 미생물 나오죠? 자,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자, 이것도 들어가죠. 자, 또 있다면 우리 곰팡이 독소입니다. 자, 곰팡이 독소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방사성 물질이 나오죠? 일종의 방사능입니다. 이게 방사성 물질. 자,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뭐죠? 기타죠. 우리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유해 물질, 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타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농약이든 중금속, 유기 오염 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에 관한 방사성 물질 들어갑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하나 신경 쓸 것은 항생 물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항생제에서 이 항생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유해 물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들어가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 환경 호르몬이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면 유해 물질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여기서 여기는 틀린 집으로 많이 처리됩니다. 알겠죠? 틀린 집으로 많이 처리된다. 자, 그리고 뭐 식중독균이다. 그러면 식중독 미생물죠? 이쪽에 병원도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 식중독균도 유해 물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환경 호르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하나 주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13회 시험에 나온 것이요. 자, 이런 내용 중에 마지막에 뭐 나오죠?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 나오죠? 이런 것 중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 우리 유해 물질의 개념이거든요. 13회 시험에서는 자, 이걸 이제 가로 묶었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많은데 총리령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자, 이 파트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총리령을 정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유해 물질 개념은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이제 식품이나 식품 산업은 여러분 식품 뭐죠? 자, 우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물이죠. 자, 그래서 직접 먹거나 마시거나 그걸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물, 이것을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산업은 여러분 앞에 그것을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등이 들어가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예시 문제가 나오죠? 예시 문제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인데 맞는 건 하고 물어봅니다. 맞는 것. 자, 1번 지문입니다. 농산물은 가공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말한다. 아까 농산물 개념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된 거기 때문에 가공되는 말 나오면 틀리다겠죠? 자, 틀렸다.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자연적으로 유전자 분리 제조. 아까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이 아니고 인공적이라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농협 조합이나 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까 우리 봤죠?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보시면 우리 농업이나 농촌 식품산업 기업부는 생산자 단체하고요. 그리고 부령으로 정한다겠죠.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틀렸죠. 자, 4번 이력 추적 관리죠. 자, 이력 추적 관리는 자, 말 그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추적해서 원인 규명해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이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아까 것처럼 유해 요소를 적절히 관리한다면 농산물 우수 관리를 하겠죠. 우수 관리인데 이력 추적 관리는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물어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일단 이번 강은요. 목적하고 용어 정의 그리고 전체 객관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